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0.8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86% 하락했네요. 코스닥이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황 따로 얘기할 것 없이 대부분 종목은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0.89%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 달 동안 계속 투자를 줄여라, 투자 횟수를 줄여라,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좀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런 폭락을 이렇게 예견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주식 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 혹은 주식은 어느 정도 기간을 하셨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보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테마의 변동이 큰 이런 장에서는 초보분들 그리고 주식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수익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정말 오래 주식 하신 분들도 수익을 잘 내기 힘든 장입니다. 극히 일부 인원들만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어떤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투자를 줄이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큰 손실은 안 났을 겁니다. 아마 투자 금액을 10%만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이것도 분산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 총 투자 자금의 종목당 한 1% 정도씩 사셨으면은 정확히 분산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한가를 가도 본인 투자 자금에서 빠지는 손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식에 대한 좀 공부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립니다. 오늘 한 달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진행되고 어려운 장도 있고 쉬운 장도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는 굉장히 쉬운 장이었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처음 보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장은 정말 쉬운 장이었고요. 이런 장이 이제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처럼 초보들이 하기 힘든 장, 이런 장에서 승부 보려고 하면은 승부는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쉬운 장이 왔을 때,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폭락장, IMF나 IT 버블, 리먼 사태, 9.11 사태, 어떤 사태나 무슨 팬데믹 같은 폭락장 이후에 내는 수익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장에서는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소에 이렇게 행보하는 장이거나 이렇게 최근처럼 테마의 순환매가 빠른 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들까지 다 데리고 수익이 나는 장은 작년처럼 큰 폭락 이후에 반등하는 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폭락이 나올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쉬운 장인지 어려운 장인지. 최근은 어려운 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을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래서 좀 쉬운 장이 올 때까지는 움츠리고 있자. 그런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앞으로 쉬운 장이 왔을 때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소액으로 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다른 뭐 네이버 카페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할 마음만 계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는 넘쳐납니다. 꼭 공부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실력 없이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렇게 5일 연속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은 이제 멘탈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내일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완전 아침에 이탈해서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팬데믹 때도 이렇게 벗어났다가 큰 폭으로 벗어났다가 다음날에 반등이 나왔죠.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 장이 시작할 때 좀 상승해서 시작하면은 절대 오늘 안 가지신 분들 추격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폭락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반등에 추격하시면은 또 윗꼬리 맞고 이렇게 다시 또 멍 때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지수 시가로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면은 지금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가담 가능해 보입니다. 주가든 지수든 하염없이 내려갈 때는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공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내려가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꺾어서 내려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량을 던집니다.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갈 때.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릴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또 이럴 때 추격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면은 다시 꺾였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반등 이후에 다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 던집니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결국 반등 나올 때 추격해서 무리하게 매수하신 분들 반대 매매까지 나와서 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다시 이렇게 N자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아침에 좀 상승으로 시작하면은 일단은 더 뭐 추격해서 사지는 말자. 그리고 아침 지수 시가가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노려서 매집해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을 챙기자. 일단은 이틀 3일씩 이렇게 꺾고 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계속 그 투자를 줄이라고 했는데 포트가 아직도 많이 차 계신 분들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종목 점검해서 손절해야 될 종목들은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될 종목들은 일단은 본인 그 종목들의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은 상태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꺾였다거나 아니면 지금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 추세라거나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매도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주가가 있으면은 지금 시장을 떠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 줄 때 이런 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횡보하는 주식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줄 때 횡보하는 주식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반등 줄 때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추세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일단 보유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할 때 이런 것들은 손절하면 된다. 그래서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자를 거는 잘라야 되는 장입니다. 최대한 좀 움츠리자. 그리고 살아남아야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장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장이 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힘으로 또 다음 장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징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누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수하려고 계속 대기하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추세에 이렇게 하단부에 오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막 그냥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빠져버렸네요.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오버해서 하락했죠. 이거는 종목의 업황이나 뭐 실적이 안 좋다고 떨어졌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이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주가가. 일단은 아침에 또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은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하다. 지누스. 좋은 회사고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기술력으로 살아나서 지금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부분 판매 1위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뭐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무슨 판매 부진은 아닌 것 같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판매 부진은 아니고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가서 실적이 좀 악화된 것 같은데 적자 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주가를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참 무서운 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구나 이렇게 더 큰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혹시 지누스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만약 지누스를 매수했다 이러면은 일단은 팔지 않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수를 안 하신 분들 중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갭으로 좀 뜨면은 일단은 보내주고요.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면은 반등 노려서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조금씩 챙기는 게 낫다. 시장 자체가 어려워서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잘 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두 번째 특이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오늘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이 분봉으로 해놨는데요. 공모가가 13,000 뭐 얼마였는데 종가가 12,650원에 끝났네요. 공모가 아래로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도 소방 관련해서 물건을 잘 만들고 한컴 계열사로 지금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실적도 이게 이렇게 어쨌든 뭐 순번을 잘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이 그렇게 안 좋았었을 때 상장을 하면서 두들겨 맞았네요. 오늘 또 같이 상장한 뭐 딥노이스인가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한가 맞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혹시 아침에 이렇게 높은 데 사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상장주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공모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한 13,500원 정도가 공모가였나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시기를 잘못하고 상장했다. 다음 특이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아까 뭐 댓글에 어떤 분이 다시 분석 부탁한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가 매수 예전에 하려고 했던 가격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네요. 아직까지. 뭐 나쁜 그림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지. 또 시장 뭐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그분 아까 뭐 9,600 뭐 얼마에 사셨다는데 너무 높은데 사셨네요. 그때 공부 차원에서 보자 했는데 거기서 사셨네요. 사시면은 안 될 자리였는데 아직까지 이때 나왔던 거래량에 붙었던 힘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이상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본인의 차트에서 이렇게 요렇게 그어놓고 종가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꺾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 아직까지 위험한 자리 아닙니다. 1년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기준봉 세웠던 기준봉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았고 아직까지 기준봉 중앙선 여기 중앙선이 그때 9,000원인가 저희 매수가였죠. 9,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어제 제가 분석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악재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미국 뭐 당국에서 이렇게 뭐 수사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주가가 안 좋았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보라고 했던 모트렉스도 조금 안 좋았더라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일단은 추세선은 깨져서 손절해야 될 자리인데, 손절을 혹시 안 하셨으면은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악재가 나온 이후에 그 악재가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조금 매수 가격이 많이 높으시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실 금액이 크시면은 조금 기다리시고, 제가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지만 이 종목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중장기로 보시고 꺾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다 이러면은 지금 손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오늘 못 하셨으면은 내일이라도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또는 뭐 단기 본인이 매수하셨을 때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사실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바이오스마트. 이 종목은 오늘 그냥 바로 손절 나왔네요. 시초가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네요. 시초가에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이 정도면 손절하셨겠죠. 추세선 꺼놓고 추세선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손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수급으로 버틸 수 없는 종목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서울 바이오시스. 이 종목은 오늘 뭐 크게 나쁘지 않았네요. 추세선 유지하고 있고 뭐 조금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장이 안 좋아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 나중에 장이 좀 돌아설 때
좀 크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종목 KPX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네요.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네요. 제가 하단 추세선 근처까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싸졌네요. 이 정도면은 매수하셨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도 이제 슬슬 얘기 나오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3차 뭐 부스트샷 맞고 있다는데,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관련주인 생명과학도 아마 좀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 종목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 종목도 딱 저희 매수 라인까지 왔네요. 이 정도면은 가장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물론 또 뭐 더 내려가서 이렇게 손절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면은 가격 메리트는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반응 나올 때 이것도 좀 크게 반응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7% 정도 빠져서 아마 대부분 다 매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하신 분들은 뭐 괜찮은 자리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윈텍도 딱 추세 라인에 딱 마무리했네요. 이 종목도 크게 종목 실적이나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고 괜찮은 종목, 튼튼한 회사라서 지금 출렁이는 시장만 조금 진정되면은 우상향, 서서히라도 우상향할 종목입니다. 윈텍, MLCC도 요즘 업황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전자제품 만들려면 MLCC는 필수죠.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죠. 윈텍 나중에 또 재조명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처음에 강조했던 이 봉, 이렇게 비례치를 만든 봉의 거래량 대비 지금 너무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빼고 있죠. 오히려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찬스라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만 정말 조금만 좋으면은 이런 날은 그냥 속된 말로 몰빵을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쯤은 저는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너무 또 따라서 추격해서 매수하시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트를 좀 정리하시고 투자 금액을 좀 줄여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나중에 조금 투자하기가 좀 편한 장이 오고 이러면은 제가 꼭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본인들도 아마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몸으로. 그럴 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총알을 좀 아껴놔야 됩니다. 자기 체력을 좀 비축해 놓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실력도 조금 더 키우시고, 그러면 좋은 장이 왔을 때 정말 이 시장에 대한 큰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당했던 거, 매일 있는 데 사가지고 이렇게 손절했던 것, 이런 것들 다 복수해야 됩니다. 복수하려면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에 큰 복수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